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20년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9 드디어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이제 4.15 총선까지 정확히 9일 남았습니다. 9 근데 9인데 이번에 유권자가 수가 대략 4,400만이 됩니다. 맞네요. 네, 4,400만인데 그 중에 한 4분의 1인 한 25%가량인 1,00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하면은 부동층.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면 여론조사하면 아무리 못해도 저 보면 최소 3, 4분 내지 5분 정도 시간을 내야 되는데 악착같이 끝까지 응답해놓고 마지막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없는데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왜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통상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응답률은 미국이 얘기하는 응답 호응률이에요. 그렇죠. 3% 내외입니다. 그러면 100명을 걸어 3명 악착까지 한 5분 동안 응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 정치적 지향성에 강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네. 이론적으로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3억 5천만 인구의 그 뭐 대선 민심 조사하고 그럴 때 한 700샘플, 800샘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론적으로는 네. 500샘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네. 정확하게 뭐 남양주의 뭐 아니면 저 경북 상주 문경의 네. 유권자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가설은 가능합니다. 주장은. 네. 그러나 이 500개라는 거를 사실은 100명 중에 3명이 아니고 사실은 전화 뭐 이렇게 저도 보면은 뭐 모르는 전화 뭐 지역 전화 네. 뭐 054, 053 그거 하면 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걸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네. 아마 한 500통 돌리면 이제 한두 명 받는 네네.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 500개는 그럼 진짜 저 랜덤 샘플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랜덤 샘플로 잘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500개도 아마 긁고 뭐 돈은 그것도 뭐 2천만 원 받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 3, 400만 원 받아 조사를 하는데 돌리고 해서 한 350개 되면은 네.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중치를 둔다. 네네. 20대를 100명을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20, 30대를 100명을 채워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되면 곱하기 5.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들의 또 뭐 노하우 그랬는데 또 제가 아는 큰 여론조사 또 회장님께서는 네.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거의 뭐 돗자리 깐 점쟁이처럼 야 이제 저 무슨 뭐 곱해 이래갖고 그냥 끝장을 낸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안 잡히니까 네. 500개를 잡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 응답 안 하는 사람도 곱하기 3. 자,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오늘 그러면 주제를 하나 침묵으로 다뤘습니다. 침묵. 네. 이 부동층들은 정말로 그럼 자기의 의향이 없는가? 그 부동층 끝까지 악착까지 전화를 받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다만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에요. 지금 보면 최근에 3월 28일, 29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에다가 의뢰해서 조사한 수치가 부동층이 무려 27.2%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네네. 돈은 받았지. 네. 저희가 그제 이제 수도권하고 네. 지방 좀 돌아보니까 네. 그래도 그 이제 후보들은 또 여론조사 그 수치에 또 일희일비하고 낙담하고 뭐 좋아하고 이러는데 네. 예. 이건 과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이게 뭐 500샘플 해가지고 뭐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되면은 8.8% 내에 있으면은 같은 건데. 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42고 제가 40이면 같은 건데 사람들은 이게 42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32하고 42잖아. 40대 32면 8.8 안에 들어갔잖아요. 같다고 봐야 같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미신을 앞장서서 조장해온 게 또 정당들이에요. 네. 정당에서 무슨 여론조사로 그것도 엉터리 여론조사 돈 2, 300만 원 주고 ARS로 동네 되지도 않는 조사를 가지고 하는데 후보를 이 했잖아요. 사람은 32.1%가 나오고 여기 32.0이 나오면은 이건 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 0.1 이겼다고 내가 0.1이다 승 이렇게 되니까 이 한국 정당들의 후진성이 이제 그런 거를 하고 하는데 네. 이번에 다녀보니까 침묵이 오늘 아침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 뭐 500샘플, 600샘플한 조사로 보면은 선거 예측할 필요는 괜히 허팀 쓰고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네.
뭐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래 뭐 관심 가지고 보니까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그 구태 사라져야 할 구태 예. 정치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그럼 뭐 지금 뭐 민주당이 42% 나오고 저 자유 미래통합당은 뭐 20% 나오면 선거 하나만 안 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해 되지도 않는 조사를 그리고 이게 정말 뭐 앞으로는 BC와 뭐 A씨로 나오는데 비포 뭐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나온다는데 네. 이 정치 행태, 정치 문화에서도 네. 이게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침묵이라는 거는 네. 그 지금 선거 현장에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도 저도 후보자들 어저께 가보니까 뭐 만난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어제 사무실 몇 군데 가봤는데요. 보니까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저희 예전에 했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선거 사무소 돛대기 시장이거든요. 뭐 연신 사람들 오고 때로는 과음도 지르고 또 다투기도 하고 뭐 화이팅도 외치고 하는데 바카스 가지고 오고 딱 보니까 후보 사무 관계자 직원들 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낡은 이제 정치 문화인데 네. 그러면 과연 네. 그 시절에 우리 황 대표가 대구 수성구에서 하고 할 때 네. 그 아파트 그냥 첩첩이 쌓여있는 아파트에 과연 얼마나 침투가 됐을까? 이제는 그 침투도 되지 않는데 그냥 네. 그 정치판에 수성갑, 수성을 네네. 저 지구당에 뭐 이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 200~300명이 그냥 오늘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그 후보자들도 그걸 깨달은 것 같아. 네. 옛날처럼 북적북적 하는 좀 그럼 그 전에는 북적북적 할 때는 보통 저 가방 들고 셀러리맨들 정규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전혀 아니죠. 이제는 그런 걸 포기하고 어떤 저 충청도 어떤 지금 여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예요. 저 선거운동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오늘 한 300명 목표로 매일 전화 하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확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해오던 거 또 지금 미래통합당 어떤 당뇨는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 판에 유세계획자라고 쫙가지고 죽겠다고. 미쳤어요? 코로나인데 무슨 뭐 유세계획 무슨 유세계획을 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AC, BC 그야말로 코로나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잘 됐어요.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맨날 사무실 부글부글했는데 가만히 따져 보면은 우리 늘 평상시에도 지구상을 왔다 갔다 하던 그 핵심 당직자 200명이 계속 왔다 막 가는 거예요. 왔다 점심때도 밥 먹고 가고 또 밥 먹고 하고 저녁에 저녁에 또 가고 또 밥 먹고도 저녁에 소주 황 한잔 후보 내 보니까 말이야 허리가 아직 90도로 안 굽혀져 이거 네. 굽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보면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오다 보니까 그 유세 그 아줌마들 나와서 뭐 이거 하고 뭐 이제 인사를 하고 그것도 뭐 낡은 시대. 그것도 없어져. 글쎄 누가 그 뭐 후보 뽑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SNS 우리 뭐 단톡방들 네네. 친구들 간에 이런 거지. 네. 이 정당들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통합당도 마찬가지고 네. 다음 국회 열리면은 네. 그거 다 없어요. 그리고 그 빨간 옷, 뭐 파란 옷 입고 뭐 등판에 이낙연, 뭐 황교안 써갖고 다니는데 아니 이낙연, 황교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초라한 그 1,000원짜리 웃돌이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걸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더 웃기는 얘기 해줘요. 네. 아침 보니까 후보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잖아. 근데 보면 마스크를 다 해가지고 마스크 다 하고 옷을 다 입고 다 홍길동 쏘는데 어떤 놈이 후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인사를 건데. 진짜 홍길동이 딱 분신술을 했다 그러는데 분신술을 하는데 저희가 돌아본 거는 정말 이 정당들도 네. 지금 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현장에서는 저 유세샷 끌고 가지고 유세하는 후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네. SBS, KBS, KBS 이런데 전부 다 후보들 올려놓고서 이낙연 씨도 한마디 시키고 황교안도 한마디 시켜가지고 보내는데 이것도 낡은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것도 방송사에서 하라고 요구하니까 그거 보면 뻔하잖아요. 그 마이크 잡고 그다음에 자기 늘 따라다니는 그 한 20~30명 모아놓고 하는데 이거 다 이제 치웁시다. 일본의 유명한 그 엔도 슈샤쿠라는 그 작가가 네. 그 침묵이라는 소설 아주 네. 유명한 소설 이제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 네. 이제 배교하는 그 과정들을 소개했는데 네. 이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네. 이 침묵에 담긴 선거 현장에 네. 국민들의 침묵에 담긴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네. 그걸 좀 무슨 공천하는데 말이야 옛날 그 공화당 사무처 의원들 갑질하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든지 그냥 뭐 국회의원 3선 4선한 잘하는 사람도 말이야 너 일로 와가지고 저 뭐 채점하고 넌 잘라 당 대표가 말이야 뭐 저승사자라든가 좀 하는 이런 것들 뭐 여론조사 시켜가지고 200만 원짜리 ARS 돌려가지고 황태순 31%, 김영당 30.5%, 김영당 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낡은 시대 우리 지금 저 코로나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료 보험 체계가 지금 세계 최고고 미국 같은 민영화된 의료기관보다 우리가 한국이 더 잘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보다 우리가 저 국민 건강관리 체제가 잘 돼 있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선거 현장의 침묵, 국민들의 침묵 속에서 정치를 뭘 고쳐야 될지 한번 차분히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은 이번 총선이 한국 정치도 선진형으로 도약하는 아마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몇 가지를 갖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네. 몇 가지 뭐 제안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첫째, 여론조사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네. 아무리 내가 보면 아니야 내가 다녀보니까 내가 이기고 있어 하더라도 막상 유력 일간지에 그것도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내가 한 2%포인트 진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차 범위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지고 있구나 낙담하게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추종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그야말로 뭐랄까 투표장 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엄밀하게 네. 제가 전에 한번 제안했지 않습니까? 돈 얼마 주고 조사했는지 그걸 차라리 공표하는 게 낫다. 무슨 알지도 못한 뭐 90몇 프로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맨날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알지도 못한 얘기하지 말고 자, 네. 이 조사는 네. 어디에 의뢰로 네. 저 얼마 주고서 했습니다. 이런 걸 저 영수증 첨부를 시켜야지 되고 그리고 응답률 안 나오는 거 뭐 부동층 지금 선거 9일 남았는데 부동층이 뭐 25% 35% 하는 조사를 가지고서 누가 앞서 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도 이게 소비자들이 또 솔깃해가지고 또 이게 인터넷 보다가 뭐 뜨면은 또 한번 보니까 또 클릭하려고 하는데 네. 엄밀하게 규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없애야 될 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의 선거 방식 제가 이제 94년에 파리 보선 때 처음으로 도입됐던 게 요즘 말하는 이른바 거리에서의 대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차 갖다 놓고 쓰는 거. 예전에는 합동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네, 운동장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게 이제 2004년에 없어졌어요. 3만 원, 4만 원 나눠주고 합동유세. 그다음에 정당 연설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리에서 대담 이것도 이제 없어질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92년에 그 총선 취재하러 왔을 때 국민일보가 네. 그 막 스피커 떠들고 막 하고 하는데 저 화장실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은 거야. 그 동원한 사람들이 돈 봉투 돌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사라졌는데 저 빨간 옷 입고 옷 입고 저 하는 거 아줌마들 저 춤추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뭐 저 빨리빨리 다 걷어내고 네. 인터넷으로 다 하고 뭐 저 유튜브 보고 카톡으로 다 할 수 있는 네. 상황에서 네. 빨리빨리 걷어내서 우리도 선진 정치 시스템 국민들이 저 볼 수 있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면 응답률이 낮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것이 뭔가 지금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게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한쪽 방향의 보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스토리지 이펙트라고 그래요. 축적 효과라고 그래서 이렇게 터져서 마지막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당도 4연승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뭐 역대 언론사들이 네. 총선 결과 맞춘 적이 없다라는 거. 또 하나 기록해둬야죠. 대선은 얼추맞춥니다. 대선은 얼추맞추고 거의 맞습니다. 근데 총선은 최근 4차례에 걸친 모든 총선에서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네.